이게 만약에 기사를 여러분들 신문을 아무도 안 본다니까 제가 이렇게 설명을 기본적으로 그것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은 이 기사를 내고 싶다. 그러면 우리 나머지 원장님하고 상의하십시오. 그럼 제가 일단 도와드리겠습니다. 도와드리고 저희들 중소기업 중앙회 기자실 항상 몇십 명이 상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들은 누구든지 기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홍보실장할 때는 기본적으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뭐냐면 중소기업은 돈이 없고 그 다음에 기자를 만날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중소기업 중앙회 기자실은 중소기업이면 누구든지 기자를 만날 수 있게끔 제가 만들어줬습니다. 그래서 간사하고 이렇게 간사라는 게 있습니다. 중소기업 대표 간사가 있는데 저희들 공식적으로 등록하고 있는 출입기자 매체가 50개 매체가 있는데 그러면 저희들 통해 가지고 보내면 보도협주라는 이름으로 해가지고 개별 중소기업 공고기사도 내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근데 이거 문제가 이제 기사를 저희한테 부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부분을 한번 혹시 B2C 소비자가 만드는 제품을 하면 그 제품을 하나 들고 그냥 우리 기자실로 오는 게 그냥 광고비다 생각하고 밥이라도 한 끼 사고 그러면 얼마든지 기사 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자들이 밥 한 끼 먹으면 보통 밥 기사는 어느 정도 실어줍니다. 그래서 광고 영역이 있고 순수 기자들은 좀 굳이 부탁을 하면 일반 중소기업이 만드는 제품들은 대부분 그냥 실어줍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이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보도자료도 여러분들이 만들 수가 있는데 보도자료 양식은 찾으려면 정부 부처라든지 중소기업 정황에 들어오면 보도자료 형태들이 있거든요. 거기에 여러분들 보도자료 양식이 꼭 정해져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만들어서 한 장 내지 두 장을 그냥 보도자료를 쓰면 됩니다. 보통 그냥 몇십 페이지를 해가 기사 홍보해 주시오 그러면 기자들이 아무도 기사를 안 써줍니다. 그래서 보도자료를 가장 잘 쓰는 거는 이걸 보도자료를 복사해가지고 컨트롤 C, 컨트롤 V 할 수 있는 그런 보도자료 기자들이 실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번 보도자료 양식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중소기업 중앙의 보도자료인데 이거하고 비교를 한번 보겠습니다. 보도 엠바고라는 건 언제부터 보도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기자가 여러 명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까 기자가 저희가 50개 매체가 있는데 한 개 매체가 먼저 써버리면 다른 매체는 이미 선수를 뺏기기 때문에 물을 먹었다고 기자들은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엠바고라는 매체가 모든 언론이 그 시간 이후로는 보도가 가능하다는 이 의미입니다. 그래서 엠바고가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보낸 사람, 무이처가 들어가야 됩니다. 누가 보낸지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기자들이 이 보도자료를 보다 궁금한 부분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물어볼 수 있게끔 후속 취재를 할 수 있게끔 반드시 담당자와 연락처가 들어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제목이 들어가야 되고 보도자료를 요약문하고 내용이 아주 많으면 부속 자료로 설명 자료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진 행사 같으면 사진이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2017년도에 보면 2017년 7월 3일 조간부터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7월 2일 6시 이후 보도 이렇게 해놨는데 왜 그러냐면 일요일 날은 신문이 안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새벽부터 나와도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신문이 통상적으로 석간 같은 경우는 12시에 윤정기가 돌아갑니다. 그 다음에 조선 일간지 같은 경우에는 보통 저녁에 한 4시 정도 되면 마감을 하고요. 그 다음에 조선일보 같은 경우 가판이 나오는데 6시 반이면 가판이 나옵니다. 그래서 보통 보면 그리고 10시 되면 완전 마감을 하고 아주 이슈한 기사가 있으면 12시까지 윤정기가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부수가 얼마 안 되는 데들은 한번 찍고 말아보시죠. 근데 조선이나 이 메이저들은 시간에 걸쳐서 몇 번 윤정기를 돌립니다. 그래서 이 엠바고라는 게 들어갔었고 그 다음에 담당자 이 보도자료를 보다 궁금하면 물어봐야 되니까 이 담당자가 나왔죠. 그 다음에 이제 제목 이렇게 노란우상공제 이게 여러분들 세무사들이 가장 선호하는 게 노란우상공제라고 소기업 소상공인공제입니다. 저희가 중소기업 중앙회가 운영하는데 현재 한 160만 명 정도가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가입을 하시면 요즘 세금 때문에 정말 고통스러운데 저도 그렇고요. 여기에 가입하시면 정말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노란우상공제가 서류 없이 간편하게 가입한다. 이렇게 쭉 했고 이 보도자료가 왜 잘 됐는지 제가 한번 보여주겠습니다. 할 수 있게 된다. 노란우상 서류 없이 집에서도 할 수 있게. 이게 뭐지? 내용은 볼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7월 3일부터 시행한다. 그 다음에 담당자 멘트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홈페이지를 통해서. 그럼 이걸 이제 기사화시킨가 보겠습니다. 거의 그대로입니다, 이게. 똑같이 나왔지 않습니까? 이 보도자료 그대로 나왔습니다. 똑같이 나왔습니다. 이게 좋은 보도자료입니다. 기자들이 그래서 여러분들 이 신문을 내고 싶으면 신문에 있는 것처럼 보도자료를 만들면 기자들이 부탁하면 거의 다 실어줍니다. 그런데 기자들이 본인이 다 정리해야 되고 그러면 짜증내버리고 휴지통에 들어가 버립니다. 왜냐하면 기자들이 하루에 기사 숙제 받는 게 엄청나게 많거든요. 근데 이제 보통 이제 저희 같은 사람이 부탁을 하면 이제 웬만하면 다 들어줍니다. 내일도 제가 국무총리실하고 규제개혁 현장 만나면을 가는데 33개 매체 기자를 데리고 가거든요. 근데 뭐 웬만하면 그냥 다 실어줍니다. 조그만 면이라도. 그래서 굳이 꼭 필요하시면 그 남 원장님께 말씀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 제목은 작지만은 눈에 띄게 보면 제목이 길면 안 됩니다. 신문 여러분 기사 보시면 네이버도 그렇고 긴 제목 못 보지 않습니까? 간단한 메시지만 던져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문 용어나 어려운 용어는 보도자료에서 배워야 됩니다. 왜냐하면 신문은 기본적으로 중학교 3학년이면 중졸 이상이면 신문이 이해가 돼야 됩니다. 아주 외래어라든지 한자라든지 고급 용어 신문 보시면 어려운 용어가 없습니다. 이 조선일보 기자들 제일 스트레스 받는 부분들이 방상훈 사장이 전화를 해가지고 나도 모르겠는데 일반인들이 어떻게 알겠냐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신문은 굉장히 쉽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도자료 분량이 많을 때는 요약문을 작성하라고 합니다. 어떤 기사든지 A4 한 장을 넘는 기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도자료를 최대한 한 장 내지 길어야 두 장을 넘어가면 안 됩니다. 단순한 문장으로 써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도자료 두 장 넘으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너무 지나치게 가장하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표현을 명확하게 해야 되는데, 뭐 이번 코로나로 굉장히 많은 감염자가 나왔다 이런 말씀은 안 됩니다. 몇 명이라는 숫자가 보도자료는 그대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신문에 보면 굉장히나 많은 글이 없습니다. 숫자가 보통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넣어주고요. 아까 담당자 연락처, 보도자료, 그 다음에 관계자의 멘트를 인용을 해주면 이게 이제 실무자로서의 신뢰감을 기사를 올려주는 역할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예를 들어서 경기 전망 내지 요즘 뭐 복합 경제 위기를 표현하면서 여러분들 그래프로 된 거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래프가 나오면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눈에 가독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좀 숫자가 들어가는 부분들은 뭐 매출액 증가 뭐 하는 부분 이러면 보기가 쉽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터뷰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인터뷰하면 굉장히 재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의 삶의 역정, 이렇게 소설 같은 스토리텔링형 인터뷰를 해야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